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대장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1년이면 3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인데 매년 3만 명씩 대장암 환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40년 전만 해도 대장암은 정말 드문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세계 194개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대장암 발생률 1등입니다. 1등이에요, 1등. 이게 자랑스러운 1등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전엔 대장암이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대, 40대, 심지어 20대 젊은이들까지 대장암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젊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장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 놀라워요. 90, 80년대만 해도 대장암 환자가 1년에 3천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명이 넘어요. 40년 만에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30년 동안 대장 건강과 면역을 연구해온 건강 전문 코치 이도현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답을 찾았어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고기를 먹는 방식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에 뭐 드셨나요? 삼겹살, 불고기, 치킨, 고기 드셨죠? 그럼 저녁엔 뭐 드실 건가요? 또 고기인가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대장암 환자 중 80% 이상이 식습관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매일의 식탁 위 선택만 바꿨어도 대장암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0년 전 우리 부모님 세대는 1년에 몇 번 고기를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였어요. 명절이나 잔칫날에나 고기가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에 베이컨 먹고, 점심에 삼겹살 먹고, 저녁에 치킨 시켜 먹는 게 일상이잖아요. 심지어 야식으로 또 고기 먹고요. 제가 만난 68세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치님, 저는 고기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왜 저만 대장암에 걸렸을까요? 억울해요. 그분은 매일 저녁 10시가 넘어서 고기를 구워 드셨어요.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신가요? 밤늦게까지 고기 굽는 냄새 맡으면서 소주 한잔 하시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장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첫째, 왜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장암 발생률을 보이는지. 둘째, 어떤 식습관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을 망가뜨리고 있는지. 셋째,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꿔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하는 사실이에요. 매일 3만 명, 하루에 100명.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이미 위험 신호를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식사 후에 배가 더부룩하진 않으세요? 가스가 자주 차진 않으세요?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진 않으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통계 속 그 3만 명 중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10년 후 건강이 오늘 25분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고기를 몇 번이나 드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바꿔나가 봅시다. 얼마 전에 69세 김영자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영자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 없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대장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김영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치님, 저는 늘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특히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즐겼거든요. 밤 9시, 10시쯤 되면 남편이랑 같이 삼겹살이나 소고기를 구워서 소주 한잔하면서 먹는 게 하루의 낙이었죠. 그게 문제였을까요? 네,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김영자님은 하루 3끼 중에서 저녁 식사 시간과 고기 먹는 방식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놀랍게도 몇 달 만에 속이 훨씬 편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김영자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별한 치료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의 식사 시간과 방법을 조금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장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그럼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게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대장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과도한 육식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90,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대장 질환은 정말 드문 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 국민이 걱정하는 병이 됐죠. 이 변화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육류 섭취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육류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대장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 전엔 고기를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먹었는데 지금은 하루 3끼 중 2끼는 고기가 들어가잖아요. 72세 박정숙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정숙님은 매일 저녁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드시지 않으셨어요.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닭고기든 꼭 고기가 있어야 식사를 하셨죠. 그런데 상담을 통해 고기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채소를 늘리셨더니 한 달 만에 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체중 1kg당 1g 정도면 충분해요. 60kg이면 60g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고기 200g을 먹으면 단백질이 40에서 50g 정도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아침에 계란, 점심에 생선까지 먹으면 하루 필요량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남는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장에도 무리를 주게 돼요.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고기를 얼마나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음식을 먹는다는 건 우리 장의 회복 시간을 완전히 빼앗는 행위예요. 장도 사람처럼 쉬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밤늦게까지 음식을 넣어주면 장은 쉴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국내 식생활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늦은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이 대장 질환 위험을 크게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밤늦게 먹으면 그 위험이 더 커지고요. 65세 김순자님은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고기를 배달시켜 드셨어요. 낮에는 바쁘니까 저녁에 여유롭게 드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식사 시간을 저녁 6시로 앞당기고 밤에는 가벼운 차만 드시도록 바꾸셨더니 놀랍게도 숙면이 가능해지고 다음날 아침 피로감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은 늦어도 7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잠자기 전 4시간은 소화 시간으로 비워두셔야 합니다. 이 시간이 장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야식으로 고기나 국물 요리를 드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은 몇 시인가요? 혹시 오늘도 늦게 드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직화구이 습관입니다. 불에 직접 굽는 고기 정말 맛있죠. 특히 삼겹살을 숯불에 구워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맛있는 고기에서 나는 연기 속에 우리 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태운 고기에서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가 검게 탈 정도로 구우면 그 위험이 더 커지고요. 70세 윤경자님은 구운 고기를 정말 자주 드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고기를 구워 드셨죠. 그런데 조리 방법을 삶거나 찌는 요리로 바꾸셨더니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소화도 잘 되고 배가 더부룩한 느낌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직화로 굽는 대신 구이팬을 사용하거나 아예 삶거나 찌는 조리법을 활용해 보세요. 처음엔 맛이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고기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고기를 구울 때는 절대로 검게 태우지 마세요. 그리고 기름이 불에 직접 닿아서 연기가 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 혹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는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네 번째는 채소가 부족한 식단입니다. 고기는 많이 먹으면서 채소는 거의 안 먹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시니어분들 중에는 이가 불편하셔서 채소 씹는 걸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섬유질이 부족하면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채소 속 섬유질은 장을 청소해주는 빗자루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없으면 장 속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해외 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 질환 위험이 현저하게 낮다고 합니다.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먹으면 장 건강이 확연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68세의 김 이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 이자님은 고기는 잘 드시는데 채소는 거의 안 드셨어요. 그런데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3가지씩 추가하셨더니 오랫동안 고생하던 변비와 복부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뿌리채소, 줄기채소, 잎채소, 열매채소를 골고루 드세요. 당근, 브로콜리, 시금치, 파프리카 같은 다양한 채소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즙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 직접 씹어서 드시는 게 장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색깔의 채소가 올라왔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째는 콩 단백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콩에도 훌륭한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콩 단백질은 흡수율이 높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면역을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발효된 콩 제품은 체내 흡수율이 90% 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어요. 67세 최명호님은 고기를 줄이는 대신 매일 아침 청국장을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냄새 때문에 좀 거북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배변 활동도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된장, 청국장, 두부를 꾸준히 드세요. 가공된 두유보다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발효식품이 훨씬 좋아요. 된장찌개 하나만 매일 드셔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밥상에 콩으로 만든 음식이 올라왔나요? 없으셨다면 내일부터라도 하나씩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5가지만 조금씩 바꿔도 우리 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됩니다.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대장을 튼튼하게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효식품을 매일 한 끼에 포함하는 겁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먹어온 건강식품이에요. 이 발효식품들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 속에는 수백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미생물들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한 거죠. 발효식품은 이 유익한 미생물들에게 가장 좋은 영양분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된장이나 청국장은 짠 음식이니까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국 한 그릇에 된장 반 숟가락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나트륨 섭취가 과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식사에 발효식품이 한 가지는 들어있었나요? 만약 없으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된장국 한 그릇 드셔보세요. 정말 작은 변화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채소를 먹는 겁니다. 빨강, 노랑, 초록, 보라, 하얀색. 이 5가지 색깔은 각각 다른 영양소와 항산화 성분을 의미해요. 빨간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하고 노란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많고 초록 브로콜리는 엽산이 풍부하죠. 보라색까지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고 하얀 무는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의 채소를 먹으면 장 속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져요. 미생물 종류가 다양할수록 우리 면역력도 강해지고요.
채소를 즙으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능하면 생채소를 그대로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씹는 과정에서 섬유질이 장을 자극하고 침 속의 소화 효소가 미리 음식을 분해해 주거든요. 매 끼니마다 다른 색의 채소를 한 가지씩만 추가해 보세요. 아침에 토마토 한 개, 점심에 브로콜리 한 송이, 저녁에 파프리카 반쪽. 이것만으로도 하루 5가지 색깔을 채울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떤 색깔의 채소를 드셨나요? 혹시 한 가지 색만 드셨다면 내일은 다른 색을 추가해 보세요. 세 번째는 식사 시간 규칙을 지키는 겁니다. 장도 사람처럼 일정한 리듬이 필요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그 시간에 맞춰서 소화 활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이 혼란스러워져요. 언제 음식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장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세요.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6시. 이렇게 정해놓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야식은 정말 줄이셔야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가벼운 차나 물만 드시는 게 좋아요. 배고프시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보세요. 여러분의 저녁 식사 시간 혹시 매일 달라지지는 않으시죠?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으로 드시려고 노력해보세요. 네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수분은 장 운동을 도와서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시켜줘요. 물이 부족하면 변이 딱딱해지고 변비가 생기기 쉽죠. 하루에 1.5리터, 그러니까 물컵으로 8잔 정도는 드셔야 해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커피나 탄산음료로는 수분 보충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뇨작용 때문에 물이 더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전에 물 한 잔, 식사 후에 물 한 잔. 이렇게만 하셔도 하루 6잔은 드실 수 있어요. 나머지 2잔은 오후에 목마를 때 드시면 되고요. 오늘 하루 물을 몇 잔 드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생각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5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 장도 불편해지고 장이 불편하면 기분도 나빠지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균형이 무너져요.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장 건강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면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걱정이 많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도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아니면 짧은 산책도 좋아요. 15분만 걸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웃는 것도 정말 좋아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이게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순간이 있었나요? 없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좋은 생각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5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장은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건강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대장 질환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식생활이 얼마나 크게 변했는지도 확인했고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식습관이 모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늦게 먹고, 태워서 먹는 것. 그리고 채소는 적게 먹고, 콩 단백질은 무시하는 것. 이 5가지가 우리 장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반대로 올바른 습관은 뭐였죠? 고기는 필요한 만큼만 먹고, 일찍 먹고, 태우지 말고 조리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채소를 먹고,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는 것. 여기에 규칙적인 식사 시간, 충분한 수분 섭취, 긍정적인 마음까지 더하면 금상첨화죠.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보다 강한 치료제가 뭘까요? 바로 우리 몸의 면역력입니다. 그 면역력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만들어져요. 68세의 김영자님처럼, 72 세박정숙님처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몇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고기 한 점 줄이고 채소 한 줌 늘려보세요. 저녁 시간을 1시간만 앞당겨보세요. 물을 한 잔 더 마셔보세요. 이렇게 작은 한 끼의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1년 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겁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어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고, 언제 먹고, 어떻게 먹느냐가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면역력을 회복시키는 장 관리 루틴 5가지를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일과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장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겁니다. 감사합니다.